안녕하세요. 세상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. 제 아들은 세상 그 어떤 아들보다 효심이 깊었습니다. 그래서 제 유일한 자랑이자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의 자리를 채워주는 제 유일한 버팀목이었죠.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이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그 후 몸 전체를 사용할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.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하늘이 원망스럽네요. 화장실에 쓰러진 아들을 너무 늦게 발견하게 되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져 제 아들은 의식불투명한 상태로 5년 가까이 병원에만 누워있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힘든 일을 참고 견뎌내고 있었는데 저희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. 제 아들이 결혼을 일찍 해서 저에게 며느리가 있었습니다. 처음 아들이 여자친구라고 이야기를 꺼냈을 때 고아원에서 자라 가족도 없이 힘들게 살아왔고 혼자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이 정말 멋있고 존경스럽다며 저에게 매번 여자친구 자랑을 했습니다. 저도 그런 딱한 사정을 들으니 그 아이를 따뜻하게 반겨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. 그렇게 얼마 뒤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초대해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. 어른을 대한 적이 별로 없고 숫기가 없던 아들의 여자친구는 오자마자 실수투성이었지만 그래도 그 딱한 사연을 알고 있으니 그런 모습도 다 눈 감아주었습니다. 이때 며느리로 받지 말아야 했는데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. 아들과 며느리는 인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식을 올리겠다고 찾아왔고 흔쾌히까지는 아니었지만 허락해 주었습니다. 그렇게 식을 올리고 아들네에는 제 집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. 이왕 이렇게 된 거 며느리를 진짜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. 어차피 저는 제 식당에 있어 집에서 잠만 자고 나오니 저녁과 밤을 제외하면 집에는 항상 며느리만 있었습니다. 실은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요.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. 그렇게 아들네와 3년 정도로 같이 살다 그 일이 터지게 됐습니다. 아들의 사고요. 갑작스런 아들의 사고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 며느리와 둘이 손을 꼭 마주잡고 간절히 아들이 깨어나길 기도했습니다.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고 지금까지도 식물인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. 아들이 그렇게 사고로 누워있게 되면서 며느리와 저는 번갈아가며 병간호를 했습니다. 거의 며느리가 주로 병원에 상주해 있었고 저는 제 식당에서 사람까지 줄여가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. 그러다 고생하는 며느리가 안쓰럽고 고마워서 닭을 삶아 평소보다 몇 시간은 더 빨리 병원으로 향했고 도착하자마자 병실로 빠르게 가봤더니 며느리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. 화장실을 갔나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나 1시간을 넘게 기다렸지만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고 한 번 더 제가 복도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들 병실에 있는 중국 간병인들의 수군대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. 저기 저 며느리는 어딜 간 거야? 아, 뻔하지. 뻔해. 709호 병실 갔겠지. 거긴 왜 간 거래? 그 병실 남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잖아. 몰랐어? 여기 병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. 어? 아픈 남편을 내팽개치고 바람난 거야? 그쪽 병실 남자는 혼자고? 아니지. 그쪽도 아내가 암투병 중인가 봐. 둘 다 완전 미쳤구만. 우연히 듣게 된 대화 내용은 제가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가 내 아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라는 겁니다.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은 다리를 부여잡고 못 들은 척 병실로 들어갔고 제가 올 시간이 되기 20분 전 며느리는 그때서야 돌아왔습니다. 어머님, 언제 오셨어요? 어디 갔다 온 거냐? 아, 잠시 답답해서 밥 좀 먹고 왔어요. 지석이 혼자 두고 어딜 돌아다니는 거야? 힘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오래 자리 비우지 말아라. 쓰린 속을 부여잡고 일단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뗐습니다.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5년 동안 돌본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 알기에 큰 소리를 치지 못하겠더라고요. 진짜 그때 마음이 찢기는 그 심정을 그 누가 알아줄까요?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식사를 하기 위해 가게로 왔다가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. 사장님, 집 보러 가겠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오늘 바로 보여드릴까요? 네? 무슨 말씀이신지? 집 내놓으셨잖아요. 엊그제 며느리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모르고 계셨어요? 저 몰래 며느리가
아들의 명의로 된 집을 내놨고 저는 이때 바로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일단 부동산 사장님껜 없던 일로 해달라고 말했고 혹시나 며느리가 다시 찾아오더라도 내가 아는 걸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며느리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. 평소처럼 항상 출근하는 시간에 몰래 숨어 며느리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출근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병실을 나왔고 그 뒤를 밟아보니 병원 뒤로 나가 어느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. 칸막이가 있는 카페였고 조심스럽게 며느리가 앉은 자리를 확인하곤 그 옆 칸으로 자리를 잡았고 조금 지나니 한 남자가 들어와 며느리와 대화를 하더군요. 그래서 그 대화를 그대로 녹음하기 시작했어요.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증거를 무조건 잡아야 한다고 대화 녹음과 사진을 꼭 찍으라고 신신당부를 해줬거든요. 그래서 저것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. 실제 대화를 짧게 적어볼게요. 집 파는 건 어떻게 됐어? 부동산은 말을 해놨는데 불안해. 동네에서 어머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야. 한참 떨어진 부동산에 내놓긴 했는데 빨리 철회해야지. 안 그럼 큰일 날 것 같아. 일단 남편 땅이랑 통장은 명의 다 바꿔놨다고 했지? 그건 다 끝났어. 집만 빨리 팔아버리면 되는데. 너무 조급해하지 마. 얼마 안 남았으니까. 곧 우리 둘이 새 출발할 건데 기뻐하자고. 저번에 본 집 나는 거기가 마음에 들던데 금액이 맞으려나? 남편 차까지 팔고 나니까 얼추 금액 맞더라고. 다음 주에 계약하러 가자. 제가 일과 아들에게 온 정신을 두고 있던 그 사이 믿었던 며느리는 바람이 나서 아들의 재산으로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미 아들의 재산까지 몰래 자기 명의로 다 돌려놨고 이제는 집까지 팔아버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.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은행과 부동산에 가서 다 따져봤지만 며느리가 아들의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아들의 모든 재산을 몰래 빼돌릴 수 있던 겁니다. 천벌을 받아도 모자란 연놈들. 아직도 생각하면 그것들을 내 손으로 찢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됩니다. 그렇게 한참을 내 자식 돈을 빼서 신이 나 있던 그 돈 연놈은 어디를 예약해놨다며 자리를 일어났고 어딜 가나 했더니 그 근처 모텔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밝은 대낮에 저런 곳을 아무렇지 않게 드나드는 며느리를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조심스럽게 뒤따라가 밖에서 호수를 들었습니다. 저는 15분 정도 뒤에 증거사진을 찍기 위해 올라갔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자 남자가 문을 열어줬고 그대로 핸드폰으로 얼굴과 몸을 사진 찍기 시작했습니다. 어머니! 누가 네 어머니야? 벌거벗은 며느리를 찍은 후 뺨이며 등이며 머리카락이며 때리고 있는 사이 더러운 남자놈은 팬티바람으로 옷만 챙겨 도망갔고 저는 다 벗은 며느리를 복도까지 끌고 나와 망신을 주었습니다. 그 이후 저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법정 대리인 취소 소송을 했고 실비 보험료와 뇌경색 보상금, 집과 땅, 재산 분할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걸었습니다. 그러자 며느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맞고수를 했고 며느리 행패에 저는 이혼소송까지 걸게 되었습니다. 재판은 길어졌고 며느리는 소송하는 동안 그놈과 헤어지게 됐답니다. 제가 그 아내에게 찾아가 모든 사실을 알렸거든요. 그래서 그놈도 병원에서 본처 가족들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고 어디론가 사라졌답니다. 이혼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빚만 남은 채 쫓겨났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. 아무튼 저희의 재판은 정말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. 재산분할 소송에서 못 돌려주겠다고 끝까지 버티던 며느리는 막판에 50%라도 달라며 계속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습니다. 추접스럽게 거짓말에 눈물 연기까지 하면서요. 하지만 결국 판사님은 저의 편이 되어주셨고 모든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. 마지막 이혼소송은 의사 능력이 없는 아들 대신 싸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. 그래도 증거자료들이 있으니 그 사진과 녹취록이 큰 역할을 해주어 오랜 시간 걸리긴 했지만 결국 이혼소송도 끝내 승소하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들의 재산 90%를 되찾아올 수 있었고 며느리와는 드디어 남이 되었습니다. 며느리는 소송에서 지고 나서 몇 번이나 찾아와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. 돈도 집도 갈 곳도 없으니 저한테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. 진짜 어이가 없어서 들고 있던 소변통을 얼굴에 뿌려버렸고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내쫓아버렸습니다. 하지만 그 후에 또 식당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길래
가득 찬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냥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. 그런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정신 못 차리고 소리치는 며느리가 눈에 거슬렸는지 주방에서 일하시는 이모님이 뛰쳐나와 후추와 소금이 섞인 물을 뿌리셨습니다. 사람 새끼도 아닌 년이 낯짝도 두꺼워라?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? 음식물 범벅에 후추와 소금까지 맞으니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계속 재채기를 해댔고 그대로 저는 문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. 다신 찾아오지 마라. 이미 내 아들이랑 너는 남이고 우리도 남이니까 길에서도 보지 말자고. 한 번 더 기어들어오려는 걸 이모님이 뜨거운 물을 가지고 오셔서 부어버리기 전에 사라지라니까 무서웠는지 바로 꼬리 내리고 주랭랑을 쳤습니다. 아직도 그때 모습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네요. 얼마나 웃겼는지. 눈, 코, 입이 매워서 아주 눈물, 콧물, 침까지 쏙 뺐죠 뭐. 그 이후 다행히 지금까지 눈에 띄고 있지 않습니다. 그 얼굴을 다시 안 봐도 되니 정말 다행입니다. 아직까지 아들은 병원에만 누워있지만 살아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도 기적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네요.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